자,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는 날인데요. 2월 7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주에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개월간의 매매 전세가 상승률 추이를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7일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0.02, 지난번 1월 24일 때 이후로 0.01포인트 정도 떨어진 상태. 사실상 뭐 거의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은 0.01, 뭐 역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2월 첫 번째 돌아오는 주 서울의 분위기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상승률 추이는 상승세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보다는 하방을 강력하게 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난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에는 0.01의 상승률, 거의 뭐 상승률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1월 24일과 비교하게 되면 0.01 정도, 포인트 정도 떨어진 정도의 모습, 역시 서울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4로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 움직임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1월 24일 0.09에서 이번 2월 7일자 0.08.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는 상승세는 조금 더 높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방을 지금 1월 첫 번째 주부터 계속해서 하방을 0.08, 0.07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방을 강하게 다지고 있지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0.05로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 경기 전체 인천 지역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사실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 뭐 크게 바뀐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것처럼 노도강의 상승률 뭐 크게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번 주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노도강 지역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최근 한 달간 모습, 강북구의 모습이 0.16이니까 뭐 아주 높은 상승률은 아닙니다. 역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노원구 0.05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도강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용성광 지역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직전의 상승률 높았던 지역들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그보다 상위 지역이라고 표현되는 마용성광 지역이 조금 더 움직임이 센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가 0.18의 한 달간 상승률, 용산구가 그 뒤를 따라 붙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이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전세 가격 역시 지금 보면은 용산구, 성동구 오히려 지금 보시는 노도강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난다. 이건 좀 더 좋게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대출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 다음에 연끌을 하다시피 해서 노도강 지역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지역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죠.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뭐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중랑구가 0.10의 상승률, 두 번째가 동대문구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번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마이너스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죠. 동대문구가 마이너스 0.08, 서대문구가 0.02, 성북구가 0.01인데요. 전세 가격도 성북구는 상대적으로 동일하게 비슷하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기타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보셨던 마용성광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노도강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기타 강북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움직임이 약간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강남 서부 지역입니다. 강남 서부 지역은 지금 직전에 보셨던 기타 강북 지역에 비해선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금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금천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14 그리고 양천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관악구가 이번 주에 조금 주춤한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금천구가 조금 매매 가격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이 조금 주춤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강남권의 상승률이 그동안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강남 상구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과 0.18 그리고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이쪽 지역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서부 지역의 움직임보다는 좀 덜한 모습을 좀 보여요. 여기서도 조금 연결고리를 좀 찾는다면은 한동안 강남이 그래도 낫죠. 신고가가 있었죠. 그 주변부로 좀 번져나가는 모습, 글쎄요. 번져나간다는 표현이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꿈틀꿈틀 서로 오고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뭐 큰 움직임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서울 지역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4주간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한 달간의 매매가 상승률을 강북 지역은 0.07입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은 0.15. 오히려 강남권의 움직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었던 게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이렇게 조금 상승세 둔화가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빠진다면 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강북권의 전세가 상승률이 0.14, 그 다음에 강남권 0.16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둔화를 조금 받쳐주는 듯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서울의 매매 가격, 그 매물의 추이와 전세 가격의 전세 매물 추이, 월세 매물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그 매물의 증가 속도가 지난 9월, 10월 달 그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반전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가 오히려 반대로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계시죠. 자, 이런 부분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월 달, 10월 달에 급격히 늘어났던 매물이 지금 보게 되면 12월 중순을 고점으로 하고 조금 매물이 줄어든 듯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월세 매물이 좀 급격히 빠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좀 융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서울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했었잖아요. 주춤했었던 상황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움직임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전세 매물의 추이도 줄고요. 그다음에 월세 매물도 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방을 지금 월세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조금 시기상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매가 되지 않았을 때 전세나 월세 매물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월세 가격이나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게 되면 다시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메커니즘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줄면서 그다음에 상승세도 좀 둔화폭이 좀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좀 나오고 있다. 뭐 이거를 갖다가 좀 부동산 투자에 긍정적이신 분 입장으로만 표현한다면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저도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경기도 지역들 보겠습니다. 서북부 지역 보게 되면은 파주가 압도적으로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이 파주가 좀 강해 보이지만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서북부도 큰 움직임이 없고요.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천 지역의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지금같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천의 강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남양주 지역의 전세 가격의 움직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경기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요.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시흥이 주춤하는 게 한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 달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시흥이 조금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밖에도 지금 보시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흥은 아니에요. 근데 김포가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안산 단원 같은 경우 또 0.13의 상승률.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안산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게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안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동안의 안산 지역의 모습은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고 하는 차원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뭐 선호도가 되게 높았던 지역, 그러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동안구 상당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군포, 의왕도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안양권에 있는 만안구의 움직임, 소폭이나마 0.1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입주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동남부 지역 역시 쭉 훑어보니까 수원, 장안구, 팔달구 정도가 0.20의 움직임, 처인구가 0.16, 나머지 지역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지역도 선호도가 높았던 그 지역들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영통이 마이너스 0.19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화성 지역, 주로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지금 느껴지니까 이 지역들을 살펴보시면서 이게 단기적인 영향인지 또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곳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나오는 급매물을 잡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안성 지역의 움직임, 최남부 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평택의 움직임이 좋고 전세 가격 움직임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경기도 지역은 조금 서울에 비해서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승세 둔화, 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의 강호 지역, 안양, 광명, 구리, 군포, 의왕 이런 지역들이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평택, 그 다음에 파주, 이천, 안성, 광주, 자, 이런 지역, 전통적인 이제 비선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역 내 양극화 현상, 그리고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보다는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역시 9월달 이후에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증가폭은 지난 11월, 12월 이후에는 사실 크게 변동폭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움직임이 계속 똑같이 매물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의 월세가 크게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 지역만 보게 되면 서울은 바닥을 향해서 굉장히 거의 다 온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기도는 조금 더 이 분위기가 이어져야만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월세나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게 되네요. 물론 여기에 3월 9일 있을 대선, 이 결과도 또 일종의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입니다. 자, 인천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0.3에서 0.45의 상승률, 자, 계양구가 지난 한 달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모습만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평구와 계양구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마이너스 0.04로 마이너스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지역이 특히나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라는 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천 지역을 볼 때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한 300만 정도 되는 도시니까 이 정도 인구라면은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인천의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표가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1, 2주 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현재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 그 서울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매매가 상승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 전세 가격 움직임이 크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역시 인천도 9월 이후에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천은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좀 전에 보셨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매물이 늘어나는 상태로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급격히 전세 매물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서울은 하방의 바닥을 향해서 거의 다가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은 약간 조금 더 주춤할 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천의 월세는 지금 현재 또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여기서도 시차가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그리고 인천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속도가 서울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라든지 뭐 나빠졌다, 좋아졌다, 뭐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하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져진 지 오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세 매물, 그 다음에 월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차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바닥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게끔 하는 데이터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7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보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매주간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 다르게 뭐 총괄해서 월간 단위로 보여드린다든지, 그래서 흐름의 그 전반적인 속도,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다르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는 매번 비슷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을, 오늘까지 했던 부분을 좀 중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지 고민한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나름대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지런 TV가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